첫 번째 달려보죠. 강아지 산책 중 피습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산책을 나가셨다가 기습을 당했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공원에 강아지 산책 나온 여성 어둠 속으로 들어간 순간 맞은편 여성에게 지금 맞았습니다. 습격! 자, 상대 여성에게 머리채 붙잡혀서 흔들리다가 말이죠. 결국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자, 보시면요. 허벅지로 명치를 누르면서 양 주먹으로 쉴 새 없이 막 내리칩니다. 예. 자,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신고하려니 바로 달려와서 퍽퍽퍽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서 저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자, 폭행 가해자. 알고 보니 동네 아는 언니였다고요. 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인데요. 1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언니가 저폭행의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그 주사가 너무 난폭해서 지난해 10월쯤에 이미 손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는 언니가 지난달 7일 새벽 1시쯤에요. 제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이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저 당시에 이 가해 여성이 내가 너 뭐 집 앞에서부터 따라왔다 너 죽이려고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남자친구 알지? 너 어떻게 해도 벌금 몇백이면 다 끝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형외과에서는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문제는 눈입니다. 의사로부터 그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져서 아이고야. 최악의 경우엔 3, 4년 안에 실명할 수 있다. 이런 아이고야. 소견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어릴 때부터 어떤 병을 앓아서요. 이미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라는 아유, 겁니다. 어쩜 좋아.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양 변호사님, 폭행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가해 여성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유가 좀 뭔가 좀 앞뒤가 좀 희한해. 들어보세요. 일단 뭐냐면 예. 남편하고 사별하는데 그 남편이 이 피해 여성에게 선물했던 그림이 있답니다. 그걸 돌려받고 싶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라는 거고, 이제 가해 여성은 평소에 잘해주는데 자기에 관한 안 좋은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공격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 아니고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또 하필 그때 술을 지인하고 많이 먹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소주 한 병에 맥주 13병을 나눠서 마셔서 많이 먹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남자친구 이런 걸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한 거고요.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마침 어그부츠라는 걸 신고, 어그부츠 알죠? 예. 쿠션 두꺼운 거. 그걸 신고 있어서 이렇게 좀 너무 피해가 잘 안 가도록 조절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해 여성이. 그러니까 너무 아마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못한 건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좀 보려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일본 여행 중 봉변입니다. 한국인 유튜버가요, 일본 여행 중에 라이브를 했는데 갑자기 일본인 남성들이 오더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제보를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Do you know Japanese? She is boyfriend Ken. He is no. It is name for. Try. His name is. 자, 여기서 B 혹은 O 땡땡으로 나간 건요, 남성과 여성의 그 생식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인 유튜버는 못 알아듣겠거니 하고 저렇게 온갖 음담패설을 날린 겁니다. 저게 이제 영어로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한국인 여성 유튜브가 오사카 지역의 그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한 건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인 남성 4명인데, 뭐 사실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불러 처리는 됐는데 보니까 그 뭐 청소년들 비슷한 그런 정도의 연령 같습니다. 정신이 없는 그런 세대 같은데,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뭐 동작이라든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게 성희롱인지 모르고 따라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남자아이들이 있는 그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예. 항의를 했더니 경찰서 경찰서 가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 여성을 속이고 유인을 하고 다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어느 나라건 그 어떤 나라에 이제 오는 그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나라건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할당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도 우리 그저 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저런 어떤 일을 당한 적도 있고요. 또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제 기억에는 뭐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 여성 유튜버의 몸에다 손을 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 저렇게 주랭랑을 친 것을 봤을 때는 자기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예. 것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런 걸 보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나라 국격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저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이고 뒷골이야. 아이고 진짜. 자, 정말 화딱지 나는 순간 먼저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버스. 기사가 핸들 위에 휴대폰 턱 올려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뭘 찍나 하고 봤더니 봄바람 휘날리며 휘날리게 흐드러지게 핀 벚꽃. 로맨틱한 건 좋은데 운전할 땐 좀 참으셔야지 백 변호사님. 저건 영상 보기만 해도 저도 좀 화가 나는데요. 저 어제입니다. 경북 경주시 한 버스에서 목격된 모습인데 벚꽃이 좀 늦게 피긴 했지만 이제 전부 다 개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보자는 지금 버스 맨 앞에 타고 계셨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운전하던 도중에 휴대전화를 저렇게 핸들에 올려놓고 벚꽃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면을 봐야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고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에 제보자가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구류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만나보시죠. 자, 저거 보십시오, 저거. 그냥 입구를 턱 막아놔서 유턴 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 무려 2개 차선을 저렇게 차지하고 길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도 왔는데 말이죠. 요지부동 그대로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는데도 꿋꿋이 요지부동 저 자리에 차는 망부석처럼 있다는 겁니다. 나 양 변호사님 어쩜 좋니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고 게시자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차도 좋은 차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저 차를 가져온 사람이 내 아내가 이 아파트의 세대주다. 그러니까 내 차를 등록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상하게 뭐 차 명의도 맞지가 않고요. 또 차 보험 이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제시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소에서는 등록을 안 해준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아파트 정문을 막았던 겁니다. 그게 어제 1일이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란 분이 나타났대요. 나타나는데도 딱히 뭐 할 것도 없이 그럼 저 아내분이 해명을 하든가 예. 서로를 제대로 내면 되잖아요. 예. 그건 안 하고 그냥 입씨름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갔답니다. 경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여러 번 전해드렸다시피 경찰도 저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밤을 새고 아침까지 가고 출퇴근길 차량 다 막고 다 막았어. 오늘 오후 2시에야 뺐답니다. 아유,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성문까지 썼지만 결별이에요. 자,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배우 이재욱 씨하고 카리나 씨의 2월 27일쯤인가요? 열애설 딱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딱 5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각 소속사 측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이제 앞으로 지지하는 동료로 남게 됐고 결별한 건 맞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둘 사이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부담 때문인지 약간 씁쓸한 기분도 드는데요. 그때 그랬잖아요. 카리나 씨 연애해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뭐 해외 팬들 트럭 시위까지 했고 그래서 결국 카리나 씨가 열애 그 사과문까지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그래서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일각에선 너무 많은 관심 또 부정적 시선이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일단 두 명은 서로를 응원하면서 본인의 본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젊으니까 뭐 계속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의 축가를 거절하다니. 사방 가족께서 가족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친한 동생 결혼식 축가 연습 기껏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안 불러줘도 된다고 나와서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8년 전에 일로 만나서요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소개팅만 9번을 해주고 또 그 동생한테 너 나중에 결혼하면 축가는 무조건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몇 년을 무슨 노래 불러줄지 고민도 엄청 하고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내가 너 축하해주기로 한 거 알지? 물었더니요. 그 동생도 응 알지? 하길래 맹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또 먼저 이런 곡 준비했으니까 어떤 거 할까 골라 했더니 또 하나를 고르긴 골랐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돌연 안 해줘도 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본인 회사 동료가 한 곡을 해주고요. 아내 쪽도 다른 팀이 해서 이 축가를 3개나 할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축가는 쭉 내가 해주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이렇게 식 직전에 연습까지 한 거 알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너무 괘씸해서요. 결혼식 갈까 말까 고민까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가 유난인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한 건지 물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동생입니다. 형, 지열이 형. 진짜 늦게 말한 건 내가 미안해. 근데 회사 동료들이 노총각 장가 간다고 팀을 짰어, 팀을. 그리고 자연인의 친구 중에 연습생 하는 애가 있어. 걔가 또 오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형까지 오면 노래만 3곡인데 다 아마추어인데 좀 그렇잖아, 이거는. 그리고 형이랑 나랑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먹고 우리 다 했잖아. 이해해 주라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사연자 친한 형이에요. 야, 백성문이 너 이 자식 내 지금 목소리 막간 거 이거 안 보여? 내가 너 축가 불러주려고 요즘 코인 노래방 가서 얼마나 맹연습 중인데 이런 형 불쌍하지도 않아? 야, 이번 주 토요일 예신데 그걸 지금 말해. 네가 사람이야? 내가 식장 가서 내 기필코 노래한다. 정재욱의 잘 가요.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결혼식장에서 이걸 부르겠답니다.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사연자분 심정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굉장히 가깝다, 실제로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나이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기 마련이잖아요. 한참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친한 형이시면 이 동생이 직장에서 생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게 좀 하나의 응원이 아닐까 싶어요. 노래 연습 잘 많이 하신 거 어디 안 갑니다.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훨씬 실력을 또 뽐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냥 마음 푸시고 친한 동생인데 가서 축하해 주세요.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이 제보자만 약속을 한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게 아닐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당사자고 그리고 당사자를 축복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이제 축가를 요청하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축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동생이 어찌 보면 마지못해 그 곡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사연자분이 약속이라고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동생을 축하를 해주는 거지 본인이 축가를 부르는 자리보다는 축하를 해주는 자리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에 쌓았던 정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서 더 열심히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이 좀 어떤 면에 좀 주목을 하느냐면 내가 곡을 갖다가 여러 곡이 있다 골라달라 그랬을 때 한 곡을 골랐어요. 그럼 그때 형 내가 형은 노래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고음 불가야 라든지 뭔가 이유를 대가지고 좀 미리 충격을 갖다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곡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우리 회사 동료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분이 조금 그 충격을 갖다가 받았을 수는 있어요. 또 특히 8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고 소개팅을 9번이나 시켜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갖다 위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거절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직전에 하니까 이분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본인이 혹시 고음 불가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올려서 생각해보라. 자, 일단 우리 투표 받아봤잖아요. 네, 투표를 이 안건으로 받아보진 않아서요. 그래요? 가족 여러분 그렇구나. 의견부터 전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엽기토끼님, 혹시 사연자 그 동생분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하셨고요. 홍명수님,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거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YS님은요. 별게 다 서운하다. 본인 결혼식 때 부르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민트 오이오님 서운하시겠지만요. 결혼식은 당사자들 마음에 들게 해야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